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도덕 온라인 수업 첫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예고한 바와 같이 이번 시간은 소단원 1인 도덕적으로 바라볼 때 통일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도덕이 교과서 123쪽부터 보면 되고요. 그리고 프린트는 1번부터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자,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한 반에 한 5명 정도는 찬성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반대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손을 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 중에 2016년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에 50% 정도만이 통일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7, 80%는 당연히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분단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고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 한반도 지도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분단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 이 북한 체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기 땅에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땅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중국이어야 할까요? 러시아일까요? 아니면 일본일까요? 당연히 우리나라겠죠. 왜냐면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으니까.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대비를 해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땅에 대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탄탄하게 해놓으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쨌든 통일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통일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이야기하는 게 더 가장 공감대를 살 것 같아서 경제적 이익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통일을 해야 하는 경제적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금 매장량이 15.8배, 우리나라보다 은 매장량은 4배. 북한의 광물 자원 잠재 가치가 남한의 23.9배라고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자원이 나오는데요. 바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는 이 사진 속에 있는 게 히토류인데 언제 쓰이냐면 LED, LCD, 반도체, 스마트폰 카메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거 내용만 봐도 요즘 아주 필요한 자원인 것처럼 느껴지죠? 히토류는 국제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러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히토류가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국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 나라에게 우리 히토류 수출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정도로 그러면 상대방 나라는 중국이 원하는 쪽으로 들어주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히토류라는 그런 광물 자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가 북한에 아주 많은데 매장량이 전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히토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본과 계속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독도입니다. 이 조그만 땅인 그 독도에 일본이 왜 그렇게 권리 주장을 하고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네, 나중에는 석유 자원이라던가 아니면 가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고갈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독도에 있는 많은 천연 자원을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일본은. 그래서 계속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건데
우리는 이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죠. 근데 사실 거기보다 더 많은 자원이 있는 북한 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소홀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북한에는 아주 풍부한 자원이 있구나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수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출생률이요 1.2%예요. 계속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것의 문제점 뭐냐면 내수시장이 침체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젊은 층들의 인구는 감소하고, 일단 고령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의 그 부담이 커지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 통일이 된다면 인구가 약 8천만 명, 그리고 영토도 22만 km/제곱미터로 증가할 수 있다. 이거는 영국과 같은 수준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유는 뭐냐면 물류 중심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한반도가 있는데 사실 반도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여기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섬과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러시아에서 이 북한 땅을 통해서, 내륙을 통해서 가스가 이제 수입할 수 있다는 거죠. 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계속 이 바다나 아니면은 이 하늘길을 이용해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게 뚫리기만 한다면 이제 내륙을 통해서 되니까, 그 교류가 되니까 운송비가 절감되고 기름값도 인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해상열차가 생기면, 일본까지 가는 그 열차가 생기면 우리나라가 가운데 국가로서 물류 중심지로서 이익이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를 살펴볼게요. 네 번째는 이 분담 비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분담 비용은 국방비, 외교비, 이념통일 교육비용, 대북 관련 기관 유지 비용, 통일 정책 관련 행정 비용 등 지금 우리가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출하고 있는 모든 금액의 총체를 분단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남학생들 의무적으로 가는데, 그 군대를 감으로써 여러분들이 2년간 청춘을 바쳐야 하는데, 그때 지출되는 무형의 그런 지출도 포함되는 게 분담 비용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논할 순 없죠. 어쨌든 그런 분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인데, 통일 비용은 뭐냐면, 통일 비용은 통일이 된 후에 체제 안정화를 위해서 드는 비용. 북한과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인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이 간극을 줄이는데 필요한 금액도 될 것이고, 아니면 치안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치안 유지 비용, 뭐 이런 것들이 통일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통일세, 세금이 인상될 것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많은 빚을 우리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빚을 결국에는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바로 통일 비용입니다. 통일이 됨으로써 지출되어야 하는 그런 비용을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통일 비용이 클 것 같아요? 분담 비용이 클 것 같아요? 많은 경제학자들은 분담 비용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분담 비용은 그러니까 통일이 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끝까지 지출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고, 통일 비용은 통일된 후 향후 한 20년, 30년 그 정도 지출이 되면 이제 끝나는 비용입니다. 안정화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분담 비용이 더 크다. 그래서 통일이 되는 게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방비도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죠. 남한은 약 33조 원, 북한은 약 1조 원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한국의 GDP가 78,531 정도로 세계 7위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분담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는 크기 때문에 통일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앞부분에는 경제적 이유, 통일을 해야 하는 경제적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향민들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북한 인권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알고 있죠? 그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 이익, 그래서 국제적인 위상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이후에 통일을 주도했던 나라가 신라이기도 하지만 고구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도 못했죠. 왜냐면 북한 땅에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유적지도 그렇고,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 많은 다양한 학술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관광이나 여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학습지 내용과 그리고 교과서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강의를 보고 학습지 한번 빈칸 채워보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는 또 교과서 한번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서 경제적 이유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다음 교과서에는 통일을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일 한국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